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우리 환우님 여러분들, 면역력 향상과 또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해서 평상시에 먹는 것, 그리고 소화하는 것, 또 운동하는 것까지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지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식사를 하실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음식 재료들도 잘못 관리되거나 오래되면 보기에는 분명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꼭 조심하셔야 하고 반드시 금하셔야 하는 식품으로 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지나칠 수 있는 독성으로 변하는 건강에 좋은 음식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푹 절이지 않은 김치인데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발효 음식은 김치로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독이 있다고 하면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건강을 챙기신다고 보통 김치 담그실 때 유기농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신데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풋나물이나 갓과 같은 이 채소는 김치를 절이고 난 뒤에 하루가 지나면서부터 질산염이 생기게 되고 또 이로부터 약 2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질산염 수치가 최대치로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푹 익지 않은 김치를 먹으면 김치 속의 질산염이 세균의 작용으로 독성이 있는 아질산염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아질산염이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산화시키고 체내 산소 부족을 유발시켜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게 하고 또 위암을 발병시킬 수도 있는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위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이유도 이에 있지 않나 라고 추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특히 질산염은 화학 비료로 만든 채소보다 또 유기농에서 기른 채소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분명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와는 반대로 질산염과 아질산염의 함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찌되었던 간에 아직 확실하게 결론되어지지 않은 연구 결과로 인해서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김치를 잘 숙성시켜서 약 6주 정도 지나서 잘 익은 김치는 유해 요소의 농도가 다시 떨어지고 반대로 몸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해진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으니까요. 생김치보다는 익혀서 건강하고 유산균도 풍부한 김치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유럽의 농업 선진국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채소의 질산염의 허용 기준치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화학비료 콩나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콩나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시원하고 칼칼한 콩나물국을 먹으면 속도 편하고 든든한 한 끼를 먹었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도 가끔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머리가 아프면 그 콩나물국 끓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학비료를 사용한 콩나물에는 니트로소아민이라는 성분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 성분은 위암이나 식도암 또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병 중이시라면 오히려 이렇게 드시면 더 위험할 수 있겠죠. 몸 안에서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가끔 그 시장 가면 1,000원, 1,500원 정도로 이 저렴한 가격의 검은 봉투에 많이 담아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큰 마트에서 유기농으로 좀 골라서 사 먹고 있는데 만약 재래시장이나 이런 동네 노상판 매점에서 구매를 하게 될 때는 콩나물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화학 비료를 쓴 콩나물은 잔뿌리가 없고 줄기가 곧게 뻗어 있는 콩나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깔끔하고 건강해 보이는 콩나물인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고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건강한 콩나물로 이왕이면 맛있게 드시면 더 좋겠죠? 네, 세 번째 독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은요, 바로 토마토인데 익지 않은 토마토입니다.
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체외로 배출시키고 전립선암과 유방암, 그 외에도 소화기계통 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성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이었나요? 호박 스프에도 토마토를 넣었어요. 네,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유의하실 점이 반드시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솔라닌은 체내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파괴해서 빈혈을 유발시키고 산소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뇌신경마비나 전신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꼭 잘 익은 토마토를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음식을 고르다 보면 장시간 보관하기 위해서 덜 익은 토마토를 구매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토마토를 가지고 와서 먹으려면 또 이게 잘 익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해서 익히려고 하면 한쪽이 썩어서 물러버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익은 토마토를 구매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 영상에도 다뤘던 내용인데 토마토는 데쳐 드시면 위에 말씀드린 라이코펜의 성분이 무려 9배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건강한 토마토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추리나물입니다.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슬슬 봄나물을 기대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참 봄나물 많이 좋아하셔서 저희 남편하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렇게 같이 쑥을 뜯으러 다니고 또 무쳐서 먹기도 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봄나물 중에서 살짝 매콤하게 무쳐서 먹는 것이 바로 원추리나물 무침입니다. 맛도 있고요. 또 이 원추리나물이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고 해서 마무초라고도 하더라고요. 피로 회복에도 좋고 전립선과 눈 회복, 그 외에도 항염, 또 항암 작용이 있어서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맛이 좋잖아요. 요맘때 먹을 수 있는 별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맛있는 원추리에도 콜히친이라는 자연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식중독이나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하면 소변이나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추리나물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원추리는 성장할수록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린 순만 채취해 먹는 것이 안전하고요. 100도 이상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 드셔야 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40g을 넘기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맛있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도 몇 끼 식사에 꺼내 드시고 싶겠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 것은 또 좋지 않다고 하니까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장과 간에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서 독성을 섭취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끓는 물에 데쳐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살짝 데쳐서 말랑말랑해지는 정도로만 이제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원추리는 독성 때문에 데칠 때 조금 더 푹 익혀서 드시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5번째 호박도 알려드릴게요. 네, 저번 시간에 요리로 단호박 토마토 수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특히 호박에는 각종 항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밥을 지어 드실 때 또 호박을 넣어 드시기도 하죠.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 몸의 해독 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효자식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오래된 호박은 안에 있는 당분이 발효되면서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독소가 다량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는 수박, 오이 같은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분인데요. 독성이 매우 강한 편이라고 해요. 이런 독성은 급성으로 위염과 또 장염을 일으켜서 신체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곰팡이 박테리아가 몸에 퍼지게 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보면 호박을 먹고 나서 갑작스럽게 복통과 설사를 한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을 꽤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호박의 특성상 딱딱한 외관으로 되어 있는 호박은 육안으로 이게 멀쩡한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관련 전문가들은 실외 약 10도에서 15도 사이면 약 2주 정도까지는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단단한 호박에 상처가 없어야 되고요. 꼭지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다롭게 챙기면서 집에 두고 드시는 것보단 필요하실 때마다 조금씩 구매하셔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고 신경 쓸 것 없이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간혹 호박 오래 두고 익히면 변하는 게 늙은 호박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늙은 호박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품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단호박, 늙은 호박, 오이호박, 맷돌 호박 이런 식으로 품종이 다른 것에 각각의 이름이 붙은 것 뿐이니까요. 괜히 묵혀서 드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몇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주의사항은 참고하셔서 건강한 치병생활과 맛있는 식단 잘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2부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